안녕하세요. OK상가의 정찬석 대표입니다. 이 시간에는 상가중개를 처음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상가중개가 어떤 흐름을 통해서 계약으로 연결되는지, 즉 중개인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중개의 어떤 맥을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중개의 순서를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는 상가중개를 합니다. 중개 분야에서 가장 큰 시장이 주택시장이겠죠. 하지만 저희는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상가중개를 한다. 상가하면 점포가 떠올립니다. 점포.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으러 갈 때 매장을 가지요. 이게 곧 점포입니다. 그래서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곳, 즉 이거를 상권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상권은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물론 단순하게 점포만 이야기하지는 않고 점포 주변의 배후 세력, 고객들까지 일정 정도의 범위를 정해서 상권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상가중개라는 건 상권이 있는 곳에서 하는데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건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건물은 건물인데 이게 상가 건물입니다. 즉 상업용 건물이다. 즉 용도가 건물이 있었을 경우 건물에서 임차해서 아니면 건물주가 직영을 하든지 간에 건물에 있는 점포들이 매장들이 다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뭔가를 합니다. 이게 근데 잘 보시면 쉽게 우리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보십시오. 보시면 주로 판매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1층에는 주로 판매업종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판매업종들이 주로 있고, 또 이 판매업종들이 주로 1층에 있다 그러면 2층 이상의 이렇게 건물들을 쭉 보시면 주로 서비스 업종들이 있습니다. 학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뭐 PC방이라든가 이게 다 서비스 업종이죠. 물론 부동산도 서비스 업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거리, 먹는 거, 요식업. 그래서 크게 업종이 판매업종, 서비스업종, 요식업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이 상가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중개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건물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건물이 있었을 경우에 자, 공실이 있을 수 있겠죠. 건물을 막 지어서 신축이었다. 공실입니다. 그러면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중개인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거기에 맞는 업종, 거기에 맞는 임차인을 찾아주는 거.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맞춰서 건물주와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는 거. 그게 주 업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실 점포를 중개해 준다. 이런 업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실이 아닌 이제 하나의 어떤 업종이 됐든 간에 업종을 하고 있는 점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중인 점포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제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거를 팝니다. 그래서 점포를 양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 양도, 즉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포를 매매하고 이 점포를 인수할 수 있는 사장님, 매수자, 즉 아니면 양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 간에 임차인과 임차인이겠죠. 권리금이 있다 그러면 이제 권리 양도를 해주기 때문에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해 주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공실 점포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임차인과 임차인들, 새로운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 점포 양도 양수를 해주는 업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건물주를 만나서 건물을 매매를 할 수도 있겠죠. 상가 건물 전체를 통으로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매도자와 매수인 간에 중개를 통해서 계약으로 연결해 주는 거. 그래서 이 1번과 2번은 상가 임대 파트, 3번은 상가 매매 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그 밖에 상가와 관련해서는 상가 분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가 분양은 이제 상가를 지어서 구분해서 뭔가를 분양을 했을 때 우리 중개인들은 고객을 또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커미션을 받겠죠. 그래서 상가 분양이 있을 거고, 때로는 상가를 지을 만한 토지를 찾는다 그러면 당연히 토지 중개를 하겠죠. 물론 기타 외에 어떤 중개 분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동 중개를 얼마든지 해서 또 중개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가 중개를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상가에서는 상가 임대 파트 1번, 2번, 상가 매매 파트 이렇게 이게 주된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제 업무가 진행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동산 중개가 부동산을 다루고 있고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매도자와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매수자 사이에서 중개를 하는 중개인이 있는 겁니다. 다 사람이겠죠. 그러면 중개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첫 번째 역할이 매물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즉, 매물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으로 말하면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들이 필요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로 인해서 소득을 창출해내지 않겠습니까? 중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어떤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매도자가 갖고 있는 매물을 확보해서 이거를 찾는 매수자한테 연결해 주는 역할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 없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개인이 해야 될 첫 번째는 매물 확보입니다. 그 매물 확보인데 우리는 상가를 중개하기 때문에 어디서 하느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상권 내에서 우리가 즉 임장 활동을 통해서 상가 임대 같으면 점포를 방문을 하겠죠. 그래서 임장 활동을 통해서 매물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기 전에 이제 해야 될 일은 상권을 내가 정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 내가 어느 상권에서 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상권에 따른 기본 조사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한 다음에 명함이 준비되면 이제 매물 확보를 한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업무고, 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매물 확보가 되는 게 이게 곧 매도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처음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매수자를 무작정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지인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 매도자 사장님은 점포를 하고 있는 사장님은 만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점포를 방문해서 매도자 사장님을 만남으로 해서 다양한 매물들을 내가 확보를 하면서 시장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도 파악이 되는 거고, 또 사장님마다 또 업종마다 점포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형태를 내가 파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 시장이 파악이 되면서 내가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매도자 사장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스킬들이 길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물 확보가 굉장히 기초적인 업무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처음 중개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 매물 확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가장 쉬운 업무가 매물 확보입니다. 왜? 상가 중개에 있어서 매물을 팔고 사는 것은 지금 다 중개를 통해서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매물 확보라는 거고, 이 매물 확보하는 멘트, 매물 확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매물을 확보했으면 매물을 단순하게 노트에 적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물을 정리하고 매물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매물을 내가 관리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매물 관리를 통해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매수자를 찾는 일이겠죠. 매수자 찾기.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매물을 홍보하는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고하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매수자를 찾을 것인가? 예를 들어 광고를 하게 됐을 때 광고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단순하게 내가 갖고 있던 매물만 광고를 하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닌 내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부동산들은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광고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광고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엔 또 SNS를 활용해서도 많이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수자를 찾는 역할이 또 있는 거고, 업무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이 매물을 보고 오든 사무실을 방문을 했든 고객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화 같으면 전화 상담하는 요령이 필요할 거고, 아니면 직접 대면 상담한다 그러면 대면 상담에 따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상담하는 원인은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고객 상담을 통해서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고객의 숨어있는 욕구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고객이 진성 고객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성 고객이라는 것은 계약의 확률이 높은 고객을 이야기합니다. 고객도 마찬가지로 여러 중개인들을 만나서 그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매물을 소개하는 중개인을 선택해서 계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개를 하는 우리들도 고객을 선별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무작정 보고만 다니고 계약과는 거리가 먼 고객을 만나서 시간을 쓰는 게 아닌 정말로 계약 가능성이 높은 진성 고객을 만나서 상담을 통해서 계약의 확률을 높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번째, 고객을 상담하는 요령, 이런 것들을 또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광고를 하는 목적은 단순히 뭐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팅을 전제로 한 광고가 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객 상담을 통해서 이제 다섯 번째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현장으로 갑니다. 시간 약속을 하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전에 이제 매물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브리핑 자료를 또 준비하고 고객 상담을 통해서 고객에게 맞는 매물들을 정리를 하고 해서 현장 안내에서 정확한 시간 약속을 통해서 현장 안내를 해야 되고, 또 하기 전에는 매도자 사장님한테 내가 몇 시에 어떤 고객을 모시고 간다고 미리 알려드리고, 또 주의사항 같은 거 있으면 말씀드리고, 매수자한테도 주의사항을 또 알려드려야 됩니다. 중개라는 것은 중개인이 리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리드를 하게끔 중개인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안내를 하고, 현장 안내를 통해서 이제 고객이 보여준 매물 중에 관심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관심이 없으면 이제 다른 대안, 또 내가 다른 매물들을 준비를 해서 보여줘야 되겠고, 고객들의 관심이 있다 그러면 고객들이 제안을 해옵니다. 아니면 요구를 해옵니다. 조건을 어느 정도 맞춰주세요. 아니면 가격을 좀 조정해 주세요. 라는 요구 조건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단계가 계약으로 연결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무작정 고객이 요구를 해올 경우 가격 조정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무작정 매도인을 만나서 가격 조정을 해서 답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계약의 확률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자, 매수자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내가 잘 맞춰서 답을 주고 나면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만약에 매수자가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더 생각해 보고 전화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중개인이 해야 될 역할이 없어지게 됩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소개했던 매물만 보고 있지 않을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중개인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봐왔던 매물 중에서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중개했던 매물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답을 얻었으면 또 그 나머지 매물들도 답을 얻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겁니다. 7번째 단계에서는
협상 단계입니다. 협상이라든가 그러니까 조건 협상, 가격 조정 이런 거를 할 때는 일괄적으로 타결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전에 요구 조건이 맞으면 계약으로 바로 할 수 있느냐, 도장을 바로 찍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답과 동시에 바로 계약으로 연결해서 계약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게 이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게 스킬입니다. 이게 기술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개인이 어떤 질문을 함으로써 그게 가능해지느냐 이런 것들이 방법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그럼 이 가격이 맞으면 사장님 바로 계약 가능하시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고 잔금은 언제 출실 예정입니까? 사업자 명의는 누구로 하실 겁니까? 등등의 계약에 관련된 핵심적인 질문들을 해서 정확한 답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 일괄 타격을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작성하는 문제가 남겠죠. 물론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이 협상 단계에서 중개보수료도 함께 협의가 돼야 됩니다. 계약서 작성 때 협의가 되면 타이밍이 늦은 겁니다. 왜? 고객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맞춰주는 대가로 정당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계약서 작성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한 준비 서류를 갖고 가는 것은 기본일 거고 그래서 계약 당일날은 신속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안전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때로는 사전에 특약 같은 거는 미리 준비를 해서 문자라도 보여줘서 확인을 시켜서 오게 해서 도장만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개의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고객 사후 관리를 하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물 확보하는 단계에서 해야 될 업무, 그 다음에 매물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 매물을 어떻게 홍보해서 매수를 찾을 것인가, 그 다음에 고객 상담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현장 안내로 통해서 고객의 관심도를 파악해서 그리고 고객이 요구 조건이 들어왔을 경우에 특히 매수자 요구 조건이나 매수자 요구 조건을 어떻게 일괄 타결해서 마무리 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중개 보수까지 끝낼 것인가, 그래서 계약서 작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중개의 흐름입니다. 여기에 해야 될 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가지고 내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틀에서 계속 바뀌어가는 것은 고객만 바뀌고 물건만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는 거의 맥이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격 조정하는 것도 맥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틀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 경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개가 어렵다고 보는 거고, 특히나 처음 중개하신 분들이 선입관이 중개는 뭐 체크할 것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모를 때는 두렵고 힘들지만 알고 나면 별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딱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처음 운전대 잡을 때 엄청 두렵고 힘들지만 나중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중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개의 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상가중개의 장점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상가중개는 중개보수료에서 상당히 좀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점포들이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차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환상보증금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100. 이게 이제 환상보증금이죠. 근데 결국에 예를 들어 봅시다. 보증금이 2천만 원, 월세가 100만 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억 2천입니다. 1억 2천이 환산보증금 금액이지만 거래가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이 5천이다. 월세가 30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3억 5천입니다. 자, 월세가 500만 원이 넘어간다 했을 경우 상황은 달라집니다. 5억 5천입니다.
사무실만 봐도 대형 큰 평수들은 월세가 500만 원이 그냥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거래가액이면 우리는 이 거래가액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0.9% 범위 내에서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협의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1%로 그냥 계산을 간단하게 보면 이거는 100만 원,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고 이거는 350면 350, 이거는 500만 원, 5억 5천이니까 550만 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차임에 따라서 중개보수가 달라진 거고, 또 상가의 점포는 업종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 중개가 있습니다. 물론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은 아닙니다만은 권리 양도화 행수를 통해서 권리금에 따라서 또 컨설팅 수수료를 또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상가 분양 이걸 통해서 또 커미션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상가 중개는 지역에서, 즉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계약을 하기 시작하면 내 거점이 확보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매물 개발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됐다고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왜? 일정 지역을 정해서 내가 지속적인 방문과 지속적인 임장 활동을 했고 또 거기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이 된 이렇게 점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일하는데 훨씬 쉬워집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신규 계약만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계약을 했던 기존 고객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매물을 내놓게 됩니다. 업종을 전환하거나 또 팔고 다른 업종으로 또 가게를 얻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계약 플러스 기존 고객들을 내가 잘 관리해서 지속적인 계약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항상 순환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으면 점포를 팔고 나가는 사장님은 또 점포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서 새로운 점포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 매수자 사장님은 이제 점포를 구하면 그 지역에서 점포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순환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매도자나 매수자 사장님들이 결국에는 부동산 전체로 봤을 때는 다 고객들입니다. 점포를 운영하신 사장님 주변에 다른 분들이 또 건물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토지를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주택을 매매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가를 한다 해서 꼭 상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기타 부수적인 중개까지도 더불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력 분야가 상가라는 겁니다. 자, 상가 중개의 흐름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 같은 데 보시면 거기에 맞춰서 1강부터 6강까지 임장 활동부터 쭉 이렇게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들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 강의는 이 정도 마치고 마지막 제가 홍보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OK 상가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매물을 등록하고 홍보하는 사이트인데요. 지금 이 OK 상가라는 것을 전국적인 플랫폼으로 제가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각 지역마다 상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상가를 하고 계신 사업자를 내놓고 계신 개업 공인중개사 대표님이 계실 겁니다. 이 대표님이 저희 OK 상가의 회원으로 제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회원으로 오시게 되면 자, A라는 지역을 만약에 주로 한다 그러면 이 회원님께서 대표님께서 A 지역의 상가 매물들을 이 OK 상가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무료로 등록을 합니다. 저희가 아이디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 무료로 OK 상가에 대해 등록을 해주면 자, B 지역은 또 B 매물이 올라올 거고 C 지역은 C 매물이 올라오다 보니까 중복될 염려가 없습니다.
물론 중개야 전국적으로 알아서들 다 하시겠지만 OK 상가 플랫폼은 말 그대로 상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역이 중복되지 않고 자기의 주로 하는 지역에서의 매물들을 올려주게 되면 하나의 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들어갈 때 쉽게 그 매물을 찾아서 바로 공인중개사 대표님과 연결이 돼서 바로 계약으로 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상가 중개를 해오면서 상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인들이 이런 전국적인 플랫폼, 그냥 단순히 돈만 내고 광고하는 플랫폼 말고 정말로 상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플랫폼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OK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 지금 회원을 모집 중에 있고, 또 이 회원님에게는 제가 드릴 수 있는 특혜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상가 중에 계시면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또 들어보시고, 또 한 가지는 메타버스 사무실을 제가 운영 중인데 그 메타버스 사무실에서 대표님들과의 소통을 또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의도 하고 또 미팅도 하고 정보 교류도 하고, 또 나중에는 지역별로 뭐 경기도는 경기도, 뭐 전남은 전남, 뭐 아니면 광역시면 광역시별로 이렇게 거기서 또 지역별로 하고 있는 대표님들끼리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시너지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OK 상가에 한번 오셔가지고 들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중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중개를 하시는 대표님의 어떤 애로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제 연락처입니다. 뭐 톡을 남겨주셔도 되고 문자를 남겨주셔도 되고 또 전화를 직접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서로 소통해서 또 저랑 또 상담할 때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저희가 상담을 합니다. 화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온 것도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